왔다 갈 때 할 때마다 여권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고, 이게 이미그레이션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손쉽게 조선족이라고 레떼리로 붙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차이나타운입니다. 올해 초에 미국 FBI가 뉴욕의 한 건물을 급습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중국의 비밀경찰과 관련된 조직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한자로 미국 창로공회, 그러니까 중국 푸쟁성 출신들의 향후회라고만 되어 있었거든요. 대외적으로는 고향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처럼 표시한 건데요. 뉴욕 한복판에 위치한 이곳은 2016년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무려 한 7년 정도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차이나타운이었기 때문입니다.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중화권에서 온 화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일컫는 말이죠. 단순하게 뭐 이민자들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요, 지역사회 문화나 생활 양식 또한 중화풍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런 차이나타운은요, 지구 곳곳에 정말 여러 대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지구상 어떤 대륙에 가든 차이나타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화교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있죠. 대표적으로 화교들이 자리 잡은 역사가 오래된 인천이나 부산 같은 곳들, 그에 비하면 비교적 현대의 화교들의 생활권이 된 서울의 대림동 같은 곳들도 신차이나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렇게 많은 차이나타운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중화권에 살던 사람들의 이주 역사가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의 남동쪽 해안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죠. 이 최초의 이주는 무려 9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북방민족의 침입을 피해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 보니까 피난민들이 바다 건너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서 폭발적인 이주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편 전쟁으로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 여파로 홍콩이 영국령이 되고 중국 남쪽 해안의 여러 항구들이 개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둔 여러 국가들이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19세기 초부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주요 국가들까지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값싼 임금으로 고용된 중국인들은 당장 일손이 필요한 세계도처로 퍼져나가게 됐던 거죠. 중국인들의 대이주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전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하거든요. 이 흥미로운 건 동남아시아 지역의 부자들은 상당수가 화교라는 점입니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이 화교들이 손뻗지 않은 사업 분야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죠. 현재 은행, 교통, 운수, 항공, 부동산, 통신, 식품, 유통 분야까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업가들 사이에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면 화교와 손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런가 하면 한국에 자리 잡은 화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유독 요식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화요리 대가로 유명한 이연복, 여경래, 여경옥, 왕육성 셰프 같은 분들도 이 화교 2세들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국의 화교 사회가 요식업에만 집중했었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전쟁으로 탄생한 음식, 그 탕수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지만요, 이 한반도에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한 게 1882년 이모군란 이후라는 말이죠. 이때 개항지였었던 인천에 정착한 사람들은요, 주로 무역이나 부동산업, 농업, 숙박업, 각종 수입품들을 판매하는 유통업, 이런 다양한 일들을 벌였거든요. 특히 청나라의 치외법권이 인정됐던 조계지, 그러니까 지금 중구 선린동 일대는 화교들이 밀집해서 살아가게 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교 사회에 큰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청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조선 땅의 화교들도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벌이는 각종 사업의 노동자로서, 그것도 값싼 노동자로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화교를 배척하자며 이 중국인들의 거주지를 습격하는 폭동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외국인 신분인 화교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법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큰 점포를 가지는 것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오랫동안 모여 살던 화교천이 도시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가령 1910년대부터 화교들이 모여 살던 소공동의 경우에는요, 1970년대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지고 그곳은 빌딩 숲이 됐습니다. 화폐 개혁 때는 국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권으로 교환하지 못한 현금이 모조리 휴지 조각이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국 화교들이 생계를 위해 작은 규모로도 운영이 가능한 사업들을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 음식을 파는 요식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동네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중화요리집들 중에는요, 여전히 화교가 직접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요, 간판의 한 귀퉁이에 한자로 화상, 그러니까 화교가 운영하는 상점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화교 출신이 경영하는 식당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하시는 장사가 있습니다. 호떡. 호떡이 오랑캐 호자예요. 원래 있는 음식인데 그걸 기름에 튀기지는 않고 아마 거기서는 좀 다른 게 이제 한국에서 좀 변형된 건데, 왜냐면 그거는 그냥 노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호빵은 오랑캐 호자 아닙니다. 호호불호 호빵이고, 호떡은 진짜 오랑캐 호자 쓴 호떡이에요.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떠오르세요? 그죠. 그거 엄청 화제 많이 냈었는데, 요즘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동네는 시대 배경에 따라 대림동 혹은 가리봉동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기존의 정통적인 차이나타운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기존의 차이나타운은 중화민국, 지금 기준에서는 이 대만 출신의 화교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반면에 가리봉동이나 대림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의 한족 화교들이나 한국계 중국인인 제중교포 출신의 화교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같은 차이나타운 같은데 이 화교들의 출신지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한국에서 부르는 중국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중국이라고 하면 중화민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청나라가 무너진 이후로 중국 대륙은 바로 이 중화민국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한국과 중화민국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도 중화민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몰락 이후부터 이맘때까지 한국 땅으로 이주하고 정착한 화교들의 정체성은 중화민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천이나 이 부산처럼 전통적인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의 인공기가 아니라 대만의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한국이 중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데요, 양국의 문호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중화인민공화국 화교들도 한국 땅을 밟게 된 겁니다. 이들은 기존의 차이나타운에 정착한 중화민국 화교와는 정체성이 전혀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돈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이 한국어가 비교적 자유로운 대중교포 출신의 노동자들은 중소규모의 제조업이나 3D 업종으로 집중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이런 업종들은 이 한국의 3조 호황 이후에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서울에 있는 구로공단이었습니다. 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경공업이 밀집된 곳이었던 거죠. 이 제중교포들은 여기서 일하기 위해서 이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게 됐거든요. 그중 대부분은 가리봉동의 벌집이라고 불리는 주택에 정착했습니다. 이 벌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겉으로 볼 때는 일반 주택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글방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화장실이나 마당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이거든요. 이미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공단의 여공들이 주로 사용했었던 주거 형태인데, 국내의 여공들이 떠나니까 이 공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생활권이요, 2000년대 이후부터 대림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필요한 이 제조업들이 점차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애초에 이곳에 있었던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로도 이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던 가리봉동은 2004년부터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높게 뛰게 되었었던 겁니다. 제중교포들은 가리봉동에서 멀지 않으면서 조금 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대림동이었고, 지금 대림 이동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가 2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100명 중 4, 5명은 적어도 외국인이라는 얘기겠죠. 물론 그들과 우리는 민족적으로 혹은 출신 배경적으로 서로 다른 DNA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차이나타운에 나가야 볼 수 있었던 이 탕후루나 마라탕이 이제는 어딜 가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고요. 또 한편에서는 K-팝 아이돌들을 한국인보다 더 잘 아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처럼 말이죠. 과연 한국을 살아가는 외국인들, 특히 화교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까요? 여러분은 차이나타운 그리고 화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손쉽게 하나의 존재로 조선족이라고 레떼레로 붙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 18세기부터 건너가요. 지금의 만주 지역은 청나라 때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면 청나라의 황실이 만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살게 해요. 비어있는 땅입니다. 근데 왔다 갈 때마다 여권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고, 이게 이미그레이션이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건너가기가 어렵지 않아요. 조선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함경도나 평안북도나 함경북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진짜 극악무도한 탐관오리가 와요. 수틀리면 가는 거죠. 안 살아 여기서.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기근이 닥치고 많은 숫자가 옮겨갑니다. 그게 1차 이주거든요.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엄청 탄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단적으로 다시 한번 만주 지역으로 옮겨요. 그러다가 만주국이 생긴 거예요. 3차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농사 짓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갔던 사람들과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입신양명과 어떤 성공의 가도를 쫓아 기회의 땅으로서 만주를 갔던 사람들은 잘 안 붙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족이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만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적인 형태로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조선족이라고 그냥 단순화해서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외교부 공식 입장은 제중교포, 제중동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